경제입니다. 중국 공포 10년 위기설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금 쇼킹 경제에 있는 강의들을 쇼킹 부동산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지금 중국 상황이 워낙 급변하게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한번 특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증시 폭락이 일상화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26% 급락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57%. 자, 재밌는 거는 이번 전 세계 경제 위기의 진원지는 중국인데 중국은 그동안 정부의 부양책으로 한 4%, 한 2, 3일 정도 급등을 했다가 급락한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계속 빌빌빌빌 대다가 중국이 떨어지니까 중국보다 더 떨어졌어요. 자,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펀드 하시는 분들 정말 절망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자, 문제는 한번 중국 쪽만 한번 원인을 한번 봅시다. 중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벌써 약발이 다 했냐 이런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환율 방어 미국채 20조 원 매각하면서 일단은 위안화 급락을 막으려고 좀 애를 썼고요. 유동성도 공급을 했죠. 중국의 전매 특허예요. 위기만 나오면 일단 유동성부터 공급하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게 2008년, 9년, 10년 이후부터 계속 중국의 부채가 문제가 됐는데 부채가 될 때마다 계속 유동성 공급으로 막아왔어요. 이번에도 7일 동안 무려 121조 원을 공급하면서 약간 좀 시장을 좀 침체를 막아보자 애를 썼는데 그것이 다시 물거품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주식 부양책, 주식 주가, 상해 종합주가 지수 다시 3,000포인트로 만들고 싶어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날만 4% 급등을 했고 대한민국은 별 볼 일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왜 중시가 약세고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냐? 모든 수치가 지금 중국 경제 위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먼저 하락하는 위안화 가치, 경제 위기의 시작은 이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 경제에 보면은 7위안, 1달러당 7위안을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빠르면 다음 달에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환율 보고서가 이제 우야무야 넘어간 상황에서 중국에서 다시 환율 방어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곧 7위안 깨지고요. 7.2위안까지 보는 전문가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GDP 성장률 6.5% 발표. 이것도 시장에 좀 많은 충격을 줬죠. 자, 중국 성장률이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많았는데, 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인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무역전쟁에 대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와요. 자, GDP 성장률 말고도 3분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증가율 모든 지표가 지금 약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중국 제조업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 차이신 제조업도 50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달 10월 지수, 올해 이번 달 31일 날 나오는 10월 달 지수는 4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정말로 중국 제조업, 내수시장, 수출시장 다 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일단 이 위기를 막으려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유동성 공급 말고도 환율 안정화를 먼저 급선무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탄환이 줄어들더라. 자, 지금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 보면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나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중국에서 무역전쟁 보복으로 미국 국채를 갖다가 파는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거 팔아서 달러 만들어서 외환시장 방어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환 보유액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것이 3조 달러가 깨지면은 또 심리적 지지선이 위축돼서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G2라는 세계 강대국에서 위기의 진원지가 된 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떨어졌는지? 무역 전쟁이었죠. 이건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관세 25% 부과했을 때, 자, 그냥 이거 받고 끝냈으면 좋은데 중국이 약간 좀 감정적으로 외교 정책을 하다 보니까 바로 맞대응을 했어요. 자, 지금 사태가 이 지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협상해서 잘 보고 피해를 줄이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자, 미국과 중국은 동등하니까, 야, 너랑 나랑 동등한 상태에서 상태가 아니면 협상 못 하겠다. 이러니까 미국은 쟤네 왜 저럴까? 아이고, 쟤네들 답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시작은 무역전쟁이었는데 그 전에 중국 자체적으로 이미 골마버린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유동성 위기, 부채 문제였어요. 자, 신용거품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이미 무역전쟁 이전부터 기업 부채가 문제가 돼서 이거에 대한 기업 부채 회사채가 디폴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총부채 대비 기업 부채 보면 중국의 총부채 대비 기업 부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2015년 기준이잖아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기업 부채가 훨씬 더 늘었고 총부채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국제 금융기관들이나 이제 금융회사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자, 이게 잘 안 먹혔다가, 이제서 무역전쟁 핑계로 트리거가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가 나옵니다. 자, 무역전쟁 이전에 기업 부채 말고도 부동산 거품도 이제서야 터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거품 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홍콩, 상하이, 선전, 베이징 뭐 할 거 없이, 자, 일반 근로자가 40년 동안 일을 해도 그 4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그 지역의 주택을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그 공급 과잉 막상 여러 채 지어가지고 고분양가 딱 때려서 분양을 했더니 공급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인 분양해야 되는 이 주택 수가 이만큼 많더라. 베이징에만 100만 채더라. 전체 주택 수의 15%라는 얘기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500만 채가 넘은데, 자, 이것이 빈집들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기업, 부동산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는더라. 자, 그래서 중국 부동산 기업 1위부터 20위까지의 부채 총액이 한국 가계 부채 총액보다 많은 1,700조 원이에요. 자, 뭔가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환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 고관세를 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하는 정책이라고는 유동성 공급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더라. 결국에는 이제 세계 경제 위기, 그 경제 위기 공식대로 가고 있더라. 그럼 중국 경제 위기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처음에 모든 경제 위기의 시작은 다 똑같더라고요. 달러가 화폐 가치 약세, 위안화 약세로 시작해서 일단 달러당 7위안이 돌파하면 다시 시장은 침체 위기로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면 간단하죠. 외국 자본이 이탈해요. 뭐 그 지역에 뭐 부동산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채권을 투자하든, 물론 중국에서는 외국인 자본 투자를 굉장히 제한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영향을 덜할 거라고 하지만은, 단순하게 투자 자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기반으로 뭔가 중국의 내수나 제조업을 노리고 들어갔던 외국 자본들이 다 빠르게 이탈한다는 거죠. 왜냐? 중국에 공장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했더니 관세 때문에 막혔어요. 그럼 다른 국가로 옮겨가야죠. 자본이 빠르게 이탈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위안화 약세에 이은 공식이죠.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자, 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 거품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힘들죠. 터키가 얼마 전에 외환 위기를 겪은 터키가 계속해서 빠르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엔 금리 인상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에서. 자, 그래서 위안화 약세는 반드시 물가 상승은 유동성 축소 또는 금리 인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유동성 축소하게 되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겨우겨우 이끌 수 있었던 이제 신용 거품이 드디어 꺼지게 되는 거죠. 자, 고부채 기업,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위기가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개인 먼저 쪼죠.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됩니다. 자, 기업과 가계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까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금융기관 부실이 되면 간단하죠. 해결책은 위 하나 찍어서 공적 자금 투입을 하면요. 어느 정도 투입되는 건 금액만큼 위 하나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경제 위기가 조정되는 국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긴 침체를 겪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 여러분들 다 공식처럼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분명히 대한민국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정도 시나리오면요, 10년 위기설 맞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발 금융위기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 위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당장의 위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무역전쟁 협상부터 끝내야 됩니다. 다음 달에 미국과 중국 정상들의 이제 협상이 있는데, 정상회의담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대비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의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라 그랬고요. 중국에 골마 있는 내부 사정은 제가 볼 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언젠가 터지든 터진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의 쉬운 경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꼭